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 라마타 유튜브의 라마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라마님. 안녕하세요 티노님. 예. 보드게임 콘이 끝나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제 2주 단위로 하는 게 좀 농축되지만 좀 몇 개 게임 선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왜 이러는 한 달에 하는 분량보다 더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러는 거죠? 와 이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평상시대로의 그런 분량보다는 조금 핵심만 하게 요약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 파생 영상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워낙 좋은 또 영상들 컨텐츠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또 들어가서 보시게끔 연결하는 그런 취지로 좀 찍고 저희는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둥. 자 도토리 산입니다. 팝콘 게임즈와 MTS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네. 빠르게 이렇게 쓱 살펴보면 간단한 카드 게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펭귄 파티 네.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카드를 쌓아가는 그런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의 포인트는 카드를 보면 왼쪽과 오른쪽 상단과 아래쪽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를 활용해서 산을 쌓아나가는데 밑에 두 개의 숫자가 더하거나 뺀 숫자가 위에 숫자가 돼야 된다. 요 조건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5, 6인데 5 더하기 6 이게 카드가 6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빼는 게 낫겠죠. 또 여기서는 0 더하면 5고 그럼 위 뒤에 숫자가 또 6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8단계 8, 7, 6, 5, 4, 3, 2, 1 해서 우리가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내려놓으면 함께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게임. 굉장히 간단한데 예전에 펭귄 파티가 경쟁 게임이었는데 루시랑 즐길 때도 이걸 협력으로 했었거든요. 펭귄 파티 때도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하우스 룰로. 그런데 그 하우스 룰을 살짝 변형한 게임이 나와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네요. 카드를 5장 가지고 운용하고 당연히 이제 나 숫자 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득수 카드 나와라 여기 짜잔. 그래픽이에요. 요거는 별인데 어떤 숫자든지 되는. 그러니까 합쳤는데 이 숫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누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보드판 위에 올려놓고 야 우리 이 카드 한번 쓰자. 동의? 응 동의. 해가지고 딱 한번 써 도와주는 그런 카드가 있고 0에서 5까지고 6을 추가하면은 이제 8장이 더 추가가 1층이 9장부터 해서 올라가는 방식. 카드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9,900원. 출시 특가로 출시돼서 가볍게 덧셈과 뺄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쉬운 게임이니까요. 가벼운 게임 또 카드 게임 원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남는 거 있나요? 9,900원에 팔아서.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많이 팔아야 남는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다. 베럴다이스. 이 게임 콘 행사장에서부터 약간 이슈가 됐고 최근에 베럴다이스의 신작 소개까지 영상 올렸는데요. 어제 출시된 게임이죠. 영상 요거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9버전이 있는 원작 게임이 있다 보니까 원작 게임과 지금 나온 신작 비교도 잘 담아놨고요. 3명에서 6명까지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파티한 게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게임 정말 추천드리고요. 구성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럴통을 여기 통에다가 넣고 딸그락 던져가지고 그냥 야바위 하듯이 뒤집어 놓고 까서 몇 나왔냐 이렇게 보는 건데 숫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숫자가 곧 사장님이 이번에 술을 제조한 술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곧 점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우리 플레이어들은 주문을 넣는 겁니다. 오더를 넣어요. 나 몇 장 주십시오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넣어요. 카드는 0에서 7까지 적혀 있고요. 카드를 최대 한 장에서 2장. 뭐 안 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6, 7 이렇게 욕심 부리는 13장 주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7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놓는데 이게 숫자가 적혀있지만 뒤집어서 놓기 때문에 숫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장 내면 왠지 숫자가 높아 보이지만 0, 1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한 장을 놨지만 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카드를 비딩한 걸 보고 사장님은 더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더 간다는 건 이제 술을 더 제조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나는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데 몇 번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전을 하다가 배럴통이 하나라도 서야 되는데 모두 다 넘어진 채로 나오면 술 제조 실패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님들이 원한 술을 모두 다 점수로 제공을 하고 사장님은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쫄리는 맛이 있죠. 그런데 한 이 정도 적당히 스톱! 나는 이제 더 가면 쫄릴 것 같으니까 나도 점수는 먹어야지 라는 식으로 스톱을 하면은 그때 가서 손님들의 카드를 공개를 하는데요. 우선 사장님이 맞는 술 제조량을 적습니다. 최종. 그리고 이 곱하기라든지 캔슬은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곱하기는 7에다가 붙이고 빼는 건 2에다가 뺐어요. 14? 3이니까 17의 술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그럼 17이 나왔는데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뭐 이거 딱 봐도 17이 넘었죠. 이러면은 손님들은 다 점수를 못 먹습니다. 제조한 건 이만큼인데 너무 욕심을 부린 거지. 그 중에서 가장 욕심 부린 사람, 이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술을 누구한테 주냐면 가장 욕심을 덜 부린 사람한테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술을 못 먹었으니까 내가 미안해, 내 술 네가 먹어 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은 마이너스 13점, 그 마이너스 된 만큼 가장 적게 낸 사람은 플러스 13점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0점,
먹고요. 사장님은 내가 술 제조한 만큼 점수를 먹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고, 만약 이게 이렇게 남았어요. 사장님이 술도 충분히 하고 주문한 사람들만큼 술을 다 나눠주고 난 뒤에도 남으면 모두 다 그 숫자만큼 먹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못 먹겠죠. 이 상황에서 못 먹고 13잔 주고 7잔 주고 7잔 주고 총 제조한 양에서 남은 만큼은 사장님이 먹고, 아마 20 넘지 않는 한은 사장님도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쨌건 남으면 먹을 수는 있다. 요 게임이 이제 두 갈래의 길?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비딩한 것 같으니까 나는 숫자를 조금 나가지고 터트릴 거냐, 아니면은 손님들이 숫자를 조금 베딩한 것 같으니까 술을 많이 제조해서 내가 여기서 이득을 볼 거냐 하는 이 사장님이 술을 제조하는 재미가 굉장히 뛰어난 게임이에요. 사장님은 물론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75점이 먼저 도달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약간 그 게임 이론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다 욕심 부리다 터지냐, 아니면은 다 욕심 안 부리다가 다 아무것도 못 먹냐, 약간 이런 느낌. 맞죠. 아니면은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같이 이렇게 놀아 먹느냐? 요런 거가 그래서 그 지니어스 게임에서도 이게 차용이 됐었거든요. 아이고, 그런 영상들, 그런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게임 13,800원으로 여러분이 겟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켓 사이즈, 그 플레이트 컬렉션 사이즈로 나와가지고요. 휴대성도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상 배럴다이스였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즐길 수 있는 술 게임. 자, 다음 게임 넘어갑시다. 두둥 기차섬입니다. 오, 개구상점. 그러니까요, 이제부터는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인데, 로터스 프로그 게임즈 엔스토어가 아니라 개굴상점이라는 보드게임 샵 엔카페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차섬입니다. 기차섬 옛날에 워낙 그 카드 게임, 되게 작은 카드 게임으로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게임인데, 이 게임이 구성물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1인물 모드가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새로. 제가 지금 이제 2버전으로, 요 심판 버전으로는 즐겨보지 못했고 9판으로 즐겼던 터라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방송 전에 살펴봤는데, 이 인간 미풀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네. 원래는 그냥 자기 기차들을 만들고 각 카드가 자기 기차 칸으로도 놀 수 있고, 아니면 상대편 기차에다가 이렇게 자원으로 꽂아주면서 내가 좀 더 다른 이득, 그 친구는 자원으로 가져가는 이득, 나는 거기다가 꽂아줄 만큼 다른 보상으로 받는 이득, 그런 게 있는 게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 미풀이 생기면서 좀 선택지가 많아진 듯한 느낌? 레이지니님 후기에서 좀 봤었는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승객을 태워다주는 그거가 보상이 초반에 되게 좋아가지고 게임을 좀 굴러가는 속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게임인 거 비해서 그래도 40-50분? 막 이 정도 걸렸던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네네. 조건부가 있어서 4개인가? 배달을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운송 게임이라서 운송 지역에 몇 군데 배달을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방식인데, 서로 막 자원을 안 넣어주려고 하고 막 욕심부리다 보니 게임이 약간 루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많이 완화한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맵도 좀 더 추가가 되고, 확실히 시작부터 좀 풍성하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선택지가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놓으면은 승객이라는 게 생겨서, 승객 위에 이제 내 기차 칸이 있으면 위에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승객을 놓으면 요걸 받는 거고, 화물을 꽂으면은 이제 요것들을 화물 꽂으시면 받고, 저는 이게 이제 자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원을 아까 그 맵에서 운송하는 지역에 보면 여기에 점수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도착해서 재료들을 내고 그 카드를 가져오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요거 2개 내면 4점, 그리고 이렇게 더 내면은 이제 점수들이 더 많아지는. 그래픽은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 9판은 조금 약간 일러스트가 허접했죠. 네. 라마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 허접. 좋을 순 있지만 이거가 너무 좋아졌다. 좀 가시성도 더 확실히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풀 마커가 들어간 것도 그렇고, 목적지 타일이 있었나? 9판에도 이런 거 타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다 카드로만 된 게임이었는데. 맞아요. 원래 다 카드로만 돼 있었던 게임으로. 아, 그렇죠. 이런 것도 타일이 생겨서 확실히 구성물이 좀 추가된 듯한 느낌? 미풀도 다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프로모까지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였죠, 이게? 아, 21,000원. 21,000원. 너무 좋은 가격이네요. 야, 왜냐면 그게 그 당시 카드로만 구매해도 20,000원, 그렇죠. 18,000원 막 이랬었으니까. 16불 하니까 20,000원 넘었을 거예요. 맞죠. 와, 훨씬 좋아졌네. 이거 막 500개 한정인가 그러지 않나요? 아, 이게 판매가? 네. 그 막 넘버링 돼 있던데. 아, 그래요? 네. 야, 이 넘버링은 못 참지, 이거. 근데 시간은 60분으로 나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아마 요거보다는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인원수가. 그리고 아까 놓쳤는데, 여기 로비님도 그렇고, 우리 레이지니님. 네, 영상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놓쳤는데, 좀 더 이 게임에 대해서 자세한 느낌이라든지 이 심판에 대한 느낌을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개굴상점 사이트 내에 영상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상 기차섬이었습니다. 추추. 다음 게임입니다. 바람의 부족. 자, 두둥. 자, 바람의 부족입니다. 바람의 부족이 콘에서만 팔렸고 아직은 보드올릭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열어드릴까요? 우선 일러스트 보고 아유 너무 놀랐습니다. 일러스트가 미쳤어. 망상 두드레. 네, 망상이 형. 그 형은 진짜 작품도 많이 하시고 오이 카드 봐. 일러스트 봐. 거의 보드 게이머들한테 내적 친밀감은 뭐 거의 동네 형 그 이상이죠. 그렇죠. 뱅상 형. 왠지 한국에서 한국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왠지 한국 돌아다니면 만날 것도 같고. 서울 방시라고. 외자구나. 방상. 방상시. 그 바람의 부족이라는 게임은 이제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액션을 수행하는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는 이제 지구가 한번 멸망한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구를 재건한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의 부족이라는 그런 이유가 이제 이 에너지 과소비로 죽은 거예요. 탄소 배출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탄소 때문에 지구가 한번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풍력 발전. 돌려라. 약간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테마를 나름 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게임의 목표는 이제 지구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약간 새로운 집을 짓는. 약간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동이 크게는 이제 4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염 토큰을 제거를 하고 거기다 건설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주민을 정착시키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행동을 할 때 이 게임이 가장 독특한 그런 되게 재미난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카드를 보시면 카드 뒷면이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 불, 바람, 물 이렇게 4가지의 색깔이 보이는데 자신의 카드의 이제 앞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 카드가 더 많다면 이런 강한 액션을 써라. 아니면 약한 액션. 또는 네가 지금 전체에 보이는 카드 장의 개수가 바람 카드의 개수가 3장이다. 그러면은 좋은 액션을 하는데 그거보다 적으면 뭐 나쁜 액션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카드의 뒷면이 일종의 아이콘 조건 같은 게 돼가지고 액션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물 액션인데 내가 물 액션을 세게 가져가고 싶은데 내 옆 사람이 물 카드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물이 저 사람이 더 많아지면 내가 강한 액션을 하고 싶은데 약간 못하게 된다든지 약간 그런 되게 재미난 상황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뒷면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카드를 가져가는지 이렇게 보고 물 액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살짝 겐세이라고 해야 될까? 견제를 살짝 넣어주는 네,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는 독특한 게임인데 게임 시스템 자체는 약간 서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집 치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짓고 거기다가 새로운 물건 채워놓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순을 그냥 따라가면서 누구보다 빨리 건물을 많이 지으면 이기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쉽고 간단하면서도 또 이 게임이 또 비대칭 능력 같은 게 짜잘짜잘하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뚜렷하게 비대칭성이 좀 유지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 치고는 그런 비대칭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쓰는 거 카드 플레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을 기준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3인 풀을 베이스로 놓고 하는데 그래도 둘이 할 경우를 이게 좀 재밌게 잘 잡아놓은 게 둘이 할 경우는 이 중간 덱 그러니까 리필 덱을 네. 가상의 플레이어로 놓기 때문에 둘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이 홀더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할 필요 없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홀더가 들어있어서 카드를 꼭 꽂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카드를 맞아요. 뒷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요소가 거의 없고요. 네. 다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미플들도 들어가 있고요. 날파리라고 불리는 컴포, 인간 컴포가 있죠. 날파리. 맞아. 얘네가 이제 인간 돌아다니면서 마을 건설하는 애들이고요. 요게 이제 마을 토큰이고요. 그래서 마을 토큰을 5개 지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짓고 나면은 또 게임도 되게 예쁘고 요게 이제 저는 처음엔 불인 줄 알았더니 이게 오염 토큰이더라고요. 방구죠, 방구. 네, 방구. 불방구. 불방구 때문에 이게 이제 오염이 된. 지금 뒤에 이제 일러 보시면은 이제 뭐 터진 화력 발전소 막 이런 거예요. 터진 이제 터진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 막 스타디움 뭐 무슨 안테나 막 이런 약간 그 인류 멸망의 흔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 느껴져요. 테마적으로 꽤 신기하다고 할까? 내가 그냥 적당히 어울리고 또 방상 아저씨 아트도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실력 게임입니다. 강한 실력 게임. 그죠? 이건 운이 없으니까. 네, 센 액션을 많이 잘 여러 번 하는 사람이 거의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게임 바람의 부족 이제 콘 행사 때 놓치셨던 분들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도 아마 판매할 것 같으니까요. 콘에서 괜찮으시면 요거. 콘에서 얼마였을까요? 이게 39,000원으로 출시가 됐었는데 그 가격하고 아마 그래도 똑같이 큰 차이 없게 출시되겠죠. 39,900원. 900원 정도는 올릴 수 있지. 900원 정도는 뭐. 그래서 바람의 부족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빅게임이네요. 빅게임. 배틀그라운드 보드게임입니다.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후원자가 1,500명 돌파해서 7,200. 와, 엄청나다. 7,200명. 엄청나다. 7,200명, 7,200만. 와, 넣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는 걸 알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게임을 현장에서 즐겨보고 이게 종이잖아요. 전기장 타일이. 네, 그렇죠. 자기장. 근데 이걸 플라스틱으로 자꾸 해달라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확정이 돼서 요걸 넣습니다. 맞아요. 플라스틱 타일 나오고 맵도 이제 양면으로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이제 더 거릴 게 없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는 스트레치 골이 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쉬웠던 가려웠던 그 두 가지 부분을 아주 과감하게 빵 하고 질러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구성품이 되게 해자스럽게 됐다. 뭐 째째하게 약간 뭐 어디다가 걸어놓고 뭐 바꿨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기본 동봉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 월 환기 이 정도 끝나는데 야 1억까지 돌파하면은 캐릭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요 게임 라마님이 또 콘 현장에서 또 재미나게 또 즐기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느낌을 좀 한번 잘 담아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게임이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그냥 스트리머들이 하는 거 구경하는 정도만 했던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직접 해보지 않으면 감이 안 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콘에서 신청을 해서 해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드게임의 여러 장르 중에서 이제 자신의 피규어 말을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약간 그런 식의 테마를 가진 게임들이랑 배틀로얄이라고 하잖아요. 배틀로얄 게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고요.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약간 팬심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자극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작 스타팅 포인트부터 보통 이런 류의 게임은 구석에다가 4군데 정도 박아놓고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멀리 떨어지게. 근데 이거는 낙하산을 타고 랜덤하게 약간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담아서 시작부터 랜덤하게 맵에 올라가게 됩니다. 게임의 기본 흐름은 약간 행동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뭐 4행동력, 뭐 3행동력, 5행동력 이런 식으로 최대 5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다이얼보드에 있는 행동력을 깎으면서 1행동씩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이동 한 칸 하는 것도 1행동, 그 다음에 뭐 줍줍하는 것도 1행동, 공격 한번 하는 것도 1행동,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소지품 쓰는 거, 그것도 소모품 쓰는 것도 1행동, 이런 식으로 4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게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애들도 알 수 있을 법한 약간 그런 식으로 액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배틀그라운드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파밍이라는 이야기를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무기가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잘 활용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원래 중요한데 여기서도 좀 그 부분이 좀 드러나 있어요. 처음에 낙하산을 맨몸으로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맨손으로 웁웁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막 주변을 살펴보면서 보급품이 떨어지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런 생존을 위해서 내가 보급품을 빨리 챙겨가지고 내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파밍 요소를 게임 안에 되게 잘 묻어놨더라고요. 머리 보호대, 그다음에 갑옷 이런 걸 챙겨가지고 이제 전장으로 뛰어드는 약간 그런 테마의 게임입니다. 또 이제 파밍을 무한하게 해주면은 게임이 굉장히 늘어지잖아요. 싸움은 안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특유의 자기장 시스템, 맵이 점점 작아지는 그 시스템을 여기서 구현했는데 요게 아까 이제 스트레치 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의해서 열린 자기장 때문에 밖에 나가면 데미지를 입는 그런 방식이라서 무조건 바로 죽진 않아요. 살짝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맵 중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지점으로 약간 몰리게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뭐랄까 게임이 기승전결이 굉장히 있는 게임이에요. 초반에 좀 파밍 좀 하다가 자기장 뜨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되고 나 아직 파밍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은 약간 끝까지 자기장의 마지막까지 파밍하다가 약간 들어가고 요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공격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공격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머리를 때릴 거냐 몸을 때릴 거냐 발을 맞출 거냐를 주사위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머리는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지만 잘 안 맞고요. 몸은 기본적으로 맞추기가 쉽지만 이제 상대방도 갑바가 좀 많고 데미지도 약하게 들어가고 발은 데미지가 굉장히 약한데 보호 장비를 찰 수 없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배틀그라운드에 익숙하신 분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공격 시스템 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총이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격총 같은 경우는 머리에 맞췄을 때 데미지가 엄청 센데 총알은 한 발이야. 연사가 안 돼. 라든지 한 번 던지. 연사가 되는 거는 막 주사위 한 번에 막 4개씩 굴리지만 이제 전체적인 데미지가 좀 골고루 퍼져 있는 머리를 맞춘다고 해도 뭐 그렇게 세지 않은 약간 이런 식으로 FPS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그 아이템을 활용하는데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소모품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들은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금방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걸 잘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게임에.
배틀그라운드를 일단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이 요소 할 법한 부분들을 게임에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게임 체험할 때 제일 먼저 죽었는데 게임 하는 내내 궁시렁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날 죽여 감히 이러면서 성취인 사람들 제일 먼저 그거 있죠. 왜 저 뭐냐 덕몽어스에서 왜 뱃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펠리콘인가? 이게 먹으면은 그 사람 마이크 소리가 먹은 사람한테만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 공격 멘탈 털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일 먼저 죽으신 분들은 이 입 놀리는 재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날 죽여 있게 해줄게 없어. 진짜 아이템 딱 죽였을 때 또 아이템 집주받는 재미도 있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맵이 양면으로 바뀌었다는 게 맵이 그게 또 재미가 다르거든요. 두 개가. 여기는 이제 앞면은 강이 있는 요소가 있고 뒷면은 약간 험지라는 요소가 있는 맵이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전략 그래도 게임을 하는 리플레이성이 달라지는 요소라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이왕 이제 배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배그에도 다양한 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바꿔가면서 즐기고 나한테 친숙한 어떤 공간 같은 것들이 더 재미 요소일 텐데 이렇게 맵이 열려가지고 조금 더 팬심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까지 다 열리면 좋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그리고 진짜로 맵이라든지 무기나 아이템 뭐 이런 요소로 확장성도 어느 정도 좀 갖춘 게임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또 괜찮으면 계속 이어서 또 다음 시리즈가 나오지도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도 좀 갖게 되는데요. 5월 15일까지 쭉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이 단품으로 구매하실 경우는 6만원대 63,2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패키지로 토탈하면 뭐 88,000원 뭐 이렇게 퍼즐까지 하면 또 86,400원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퍼즐을 끼워주는 이유는 먼저 죽은 사람 옆에서 퍼즐 맞추고 있어라.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먼저 죽은 사람 이거 맞추고 있어라. 그렇죠. 퍼즐 맞추고 있으면 된다. 괜찮다. 그러면 내가 꼴등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싱글팩. 그렇죠. 내가 꼴등 좀 자주 한다 싶으시면 퍼즐팩. 좋다. 좋은 구매 가이드였다. 좋은 구매 가이드였다. 자, 그러면 다음 게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둥. 고전 소리 들어도 될 정도. 그렇죠. 언더다크의 폭군들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한글판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이게 2판입니다. 1판 기준이 아니에요. 2판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물론 굉장히 좋아졌지만 구성물은 그에 맞게끔 컴팩트해졌다. 하지만 한글화가 됐다는 것. 이건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덱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요인이죠. 이거는 언더다크 폭군들은 우선 그 D&D 클래식 아니에요? 클래식 영원하다. 클래식의 그런 세계관 테마를 가져온 게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드로우 가문을 테마로 봤는데 이게 드로우라고 써있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드로우는 이제 다크 엘프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D&D 종족에서 다크 엘프 종족을 테마로 만든 하나의 세계관인데 다크 엘프 종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가 어떤 큰 지역을 다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도시마다 가문들이 지배하는 그런 테마가 있는 게임이라서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는 덱빌딩인데 덱을 꾸리면서 공격을 하면서 이 지도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점수를 가져오는 그 두 가지 메커니즘이 섞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카드는 역시 똑같습니다. 5장 가져와서 덱빌딩 진짜 뭐 우리가 도미니언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내 덱에서 5장 꺼내서 5장 사용하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버린 카드로 넘기고 또 내 턴마다 이 5장을 또 뽑아서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있고요. 카드를 살 수 있는 이걸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향력으로 덱에서 카드를 사오는 기능이 있고 이 게임의 이제 특이한 점은 군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격력이죠. 쉽게. 공격력을 가지고 이 지도 내에서 내가 기존에 있는 토큰 왼쪽과 오른쪽 혹은 내 기존에 있는 토큰 위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편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내 걸 놓거나.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각 도시마다 토큰이 어느 정도 내가 많으면은 과반수면은 이렇게 지배를 하고요. 그 모든 칸을 내가 완전히 다 지배하면 완전 지배라는 걸 해서 약간 게임을 운용하는데 패시브도 주지만 완전 지배 같은 경우는 승점을 계속 매 턴마다 줘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런 약간 지도상에서의 힘싸움, 줄다리기가 있는 게임이라 그냥 덱빌딩 보통 카드로만 하는 거는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서로 누가 제가 뭐 샀다만 알지 제 덱이 좋은지 내가 덱이 좋은지 정말 끝나봐야 아는데 언더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게임을 하는 내내 지금 제 세력이 강하구나 내가 지금 약하구나 혹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게임 내 끝났을 땐 수점인데 내가 게임 도중에 이걸 버리면 그냥 이렇게 8점으로 얻고 대신 이 카드 이제 더 이상 사용을 못하는 거죠. 후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버리는 게 또 좋은데 언제 버려야 될지 그런 타이밍을 보는 것도 재밌고요. 덱빌딩과 영향력 이 두 가지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건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덱빌딩에 약간 그 새 시대를 열려고 시도했던 게임 두 개가 이 게임이랑 이제 클랭크거든요. 두 개가 같은 연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게임이기 때문에 아마 D&D 라이센스 때문에 좀 늦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가격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근데 지금 해보시면은 오 덱빌딩을 이렇게 해석했어 하면서 되게 깜짝 놀라실 만한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 이후에도 이거랑 비슷한 게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그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또 그 구성물들을 뽐을 또 더해주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나오겠죠. 럭키식스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컴포넌트. 네, 업그레이드 컴포넌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거 기다리시기 전에 그냥 게임 먼저 해서 이걸로 구성을 즐겨보시고 정말 나 이 게임은 완전 갠소다, 소장 각이다 싶으시면은 그런 것까지 달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언더다크의 폭군들 아마 이 이후에도 출시 특가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구매 가이드도 다뤘으니까요. 한번 그 이후로도 게임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영상 참고해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 예상해 봅니다. 좀 줄어서. 네, 그대로 가주지. 그대로 가주지. 다음 게임 두둥. 좋은 게임 또 나왔네요. Paint the Rose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네, Paint the Rose 디럭스 에디션 MTS 게임즈에서 나와 있고요. 현재는 37% 해가지고 12,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디럭스 버전이어가지고 가격이 좀 있어 보일 수 있는데 컴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원래 기본판에는 종이 타일로 돼 있던 게 이제 아크릴 토큰이 돼 있어가지고 컴포 딱 만져보시면 오호 약간 이렇게 느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게임은 이제 디덕션 게임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제 연역추론 뭐 소거법에 의한 추리를 하는 약간 그런 게임인데, 보통 이런 게임들이 경쟁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로 같은 게임들도 이런 장르죠. 그러니까 뭐야 뭐 시칼로 죽인 거 아니네? 총으로 죽인 거 아니네? 그럼 독극물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닌 거를 소거하는 그런 식의 게임인데, 이 게임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걸 협력 모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각자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떤 특수한 퍼즐의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노란색과 스페이드가 붙어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어떤 카드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 플레이어는 배치된 타일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색상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토큰을 올리지 않는 약간 이런 걸로 힌트를 줘요. 내가 지금 이 조건에 맞는 게 있으면은 토큰을 올리면서 나 여기랑 이거랑 조건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표현을 해준다든지 함으로써 이 토큰이 몇 개 올라갔냐를 가지고 여기서 도대체 몇 개가 맞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은 초록색 플레이어는 배치될 타일을 중심으로, 지금 방금 놓은 타일이죠. 지금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 장미가 있는 타일을 중심으로 클로버와 다이아 모양이 한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단서 토큰을 하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약간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클로버랑 다이아랑 이어져 있는 그 조건이 지금 이 4개의 타일 기준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이아랑 클로버가 맞는 거냐 아니면 빨강이랑 핑크냐? 빨강이랑 핑크는 두 가지 조합이 있잖아? 그러면서 요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약간 소거를 해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인으로 할 때랑 2인으로 할 때랑 느낌이 살짝 다른데, 다인으로 할 때는 동시에 4가지의 퍼즐을 동시에 맞춘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머리 굴리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잠깐 너 뭐였지? 너 힌트 뭐였지? 막 이러면서 되게 정신없고, 2인일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 하나만 알면 되니까 뭐랄까 그 힌트를 주는 템포가 빨라지기 때문에 나의 이 큐브가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점수를 맞추면 되는데, 이제 보드판에 보시면은 여기가 장미 여왕, 앨리스에 나오는 장미 여왕이 도끼를 들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도끼를 들고 쫓아와가지고 이 장미 여왕이 이제 전진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있는 그 말이 있는 곳을 넘어가게 되면 장미 여왕이 우리를 목을 치는 거죠. 효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장미 여왕의 속도보다 우리가 전진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언젠간 어려움 단계의 카드를 또 까줘야 돼요. 그런 그 쫄깃한 분위기를 또 이렇게 컴포로 굉장히 잘 살렸어요. 아주 그런 부분에서 되게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디덕션 게임류를 좋아하신다면은 필구, 아니라면 협력 게임이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장르에 또 입문하실 수 있는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보셨나요, 이 게임? 네, 해봤는데 다행히 저도 감사하게 MTS 측에서 이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오호. 디럭스로 즐겼는데, 처음에는 이 구성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가벼운 패밀리 뭔가 그런 느낌이구나, 좀 러블리하구나 이런 느낌인데, 게임 저희는 이제 4명이서 했나? 3명이서 했구나.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진짜 내가 디덕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게임하고. 진짜 이걸 한번 하고 다른 유로 게임을 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파티원들이 그때 실패했거든요. 이거 1단계를. 실패해야 더 재밌습니다.
이 게임 설패야 재밌어요. 예, 다시 그거 해보면 안 될까요? 하고 해서 다시 꺼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라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쉽고 중간으로 가면 얘가 정원사가 가는 속도보다 틀리면 얘가 막 2배, 3배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들고 쫓아와요. 예, 쉬운 거는 뭐 1점, 중간은 뭐 2점, 3점 주고 어려운 게 4점인가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것도 나올 확률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유추하는 게 좀 안전빵으로 가시고 싶다 싶으시면은 중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 내가 이거 받아 한타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카드 뽑으시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쉬운 같은 경우는 멤버 중에 한 명밖에 못 꺼내기 때문에 좀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꺼내는 게 좋은 게임이죠. 목적은 결국은 이 저희가 갖고 있는 타일 다 배치하면, 모든 타일 배치하면 이기는데 승리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이 여왕한테 목다이 잡히면 안 되는. 약간 깨알 요소인데, 그 여왕이 이제 속도, 스피드업, 이동력 발업을 하는 타이밍 같은 게 이게 보드판에 있어요. 맞아요, 토끼들.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템포를 조절하는 게 약간 상급자의 스킬 같은 그런 요소도 있는데, 맞아요. 약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디덕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뭔가 게임하는 맛 같은 전략 같은 것도 좀 세우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 저 사람 거 이제 아니까 저 사람 거 맞추는 거 잠깐 보류하고 우리 이렇게 턴 벌자라든지 약간 뭐 그런 식의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로 같이 협력하면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게 많습니다. 협력의 맛이 정말 진짜 좋더라고요. 아까도 3인일 경우는 이제 정답자는 말을 못하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추론하는 것을 정답자는 듣기만 해야 돼요. 그때 되게 웃긴 상황이 되게 많아요. 큐브 배치가 살짝 돌아갔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유출을 하는데 진짜 답답하고. 그리고 이게 디럭스 버전이다 보니까 그 기본 게임 외에도 이스케이프 더 캐슬이라는 게임의 변주를 주는 확장 구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6가지 카드 덱이. 그래서 아까 라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카드를 넣고 하면은 더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주어져서 난이도가 정말 더 올라갑니다. 확장까지 다 포함된 구성이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디덕션 게임 좋아하시고 협력 으로 문제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꼭 해보세요. 디덕션 협력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거의 없거든요. 그죠. 추리를 해서 내가 먼저 맞춰야 되는 건데, 그 타일, 육각형 타일에 인접한 몇 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큐브를 올려놓는다?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실제 꼭 이건 어떤 경험의 장이 열린다면은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페인트 더 로즈 디럭스 에디션이 또 72,800원. 구성품이 72,800원. 진짜 좋습니다. 정말 플라스틱. 진짜 좋아요. 기겁빛 그 재질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재질로 나왔기 때문에 구성품도 딱 열면 한 방에 정리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상 페인트 더 로즈 디럭스 에디션이었습니다. 다음 갑시다. 자, 갤럭시 트러커 확장입니다. 트러커는 멈추지 않아. 인데요. 트러커는 멈추지 않아. 갤럭시 트러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라다 크바틸,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블라다 크바틸용의 되게 천재 작가님이시죠. 오늘 또 재밌는 파티 게임인데요. 우선 기본 게임 요소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실시간 게임입니다. 실시간으로 시간을 재서 내 우주선을 막 조립을 해요. 우주선을 막 내 보드 위에 맞게끔 조립을 해서 딱 끝! 하면 이제 그 우주선으로 잘 조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걸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승무원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우주선 에너지 파트를 놨으면 에너지도 넣고, 총도 놨으면 총도 넣고, 분화구도 놨으면 분화구도 넣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품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속도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앞, 전후, 좌우 대포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요소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모험카드 덱을 한 장씩 펼쳐서 그 요소가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운행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트러커, 그러니까 택배입니다. 우주 택배 게임이에요. 내 우주선에 이 택배 물건들을 가지고 배송을 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그냥 배송을 하면은 되게 좋겠지만 우주는 뭡니까? 유성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유성 카드들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유성이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위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날라오잖아요. 각 분야별로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면 이 개인 보드판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에 유성이 날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부위에 딱 맞으면은 그게 터집니다. 그 파츠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연결된 파츠가 하나인데 그게 터졌다 그러면 그 부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요절복톡 재밌는 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부분에 앞으로 날아오면 앞으로 날아오는 부분에 내가 공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벽을 깰 수가 있어야 왼쪽에서 오면 왼쪽으로 맞춰야 되고,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맞춰야 되고, 이런 방향구도 잘 선택해야 되고, 대포마다 대포를 쏠 수 있게끔 에너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 에너지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주선을 막 조립하지만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다 계산을 다 했지만 어느 곳이 검토할 때 맞지 않아요. 그럼 그거 무효 처리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턴의 운행은 망한 거지. 그렇게 되게 재미나게 깔깔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본판 자체도 되게 좋은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트럭커 멈추지 않아라는 확장이 나오면서 약간 5가지의 모듈 형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형태도 되게 더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고 다양한 부품들, 재미난 요소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우주인 능력 되게 있는 애들이고 얘네가 비대칭처럼 뭔가 스페셜 능력이 있는 외계인들인데 얘네들도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드들도 이게 말이 되냐? 미쳤네요. 야, 위에서 3개, 왼쪽에서 3개, 뒤에서 1개. 예, 이런 메테오 스트라이크네. 예, 요런 것들. 그래서 좀 더 재미나게, 더 빵빵 터질 수 있는 요소, 난이도를 올려줄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본판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이 잘못돼서 쉽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런 거 없어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확장 포함해서 구매하셨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확장 넣지 마세요. 이 게임은 확장 빼고 즐기세요. 확장 빼고 본판만 내가 한 10판 정도는 즐겨보다가 난 이제 알 것 같아 하면은 이제 그때 이 확장 넣으셔서 하나씩 추가하시면은 정말 더 재밌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될 겁니다. 넣고 싶으시면 바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주문하고 이런 시간 기다리기 아까우니까 살 때 같이 사셔도 됩니다. 그렇죠. 요거가 이제 왜냐면은 합쳐서 사면은 58,000원이기 때문에 싸다 싸. 예, 무조건 58이기 때문에 사서 같이 샀다가 아니다 싶으면 뭐 이제 같이 세트로 팔아도 되기 때문에 같이 팔면 되죠. 예, 같이 팔면 되기 때문에 이 확장 구성으로 같이 구매하시는 거를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확장이 30,000원인데 58,000원 본판이 28,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숫자 잘못 입력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트럭커는 멈추지 않아 확장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크바틸 작가 게임은 진짜 무조건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자, 다음 게임 가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울부즈입니다. 자, 울부즈입니다. 그 보드게임몰에서 한글판으로 출시됐고 콘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아직 온라인 페이지가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보드게임 킥에서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부즈 게임은 이제 우주TV에서도 다뤘고 제 채널에서도 후기가 나갔던 게임으로 아주 재밌는 독특한 그런 게임이에요. 네. 자, 컴포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늑대 무리를 이끄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평야에 맛있는 곳을 냠냠해서 먹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은 영향력을 통한 점수 스코어링 방식의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영향력을 먹는 방법으로 나의 기물들을 움직여서 그 지역에 내가 가장 피스가 많은, 내가 가장 기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 돼서 점수를 먹는 그런 방식인데 그게 약간 그 추상 전략적인 그런 흐름을 띄고 있어요. 기물을 생성하고 기물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방식이 뭔가 주사위로 굴려서 막 하는 그런 랜덤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액션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게임인데 요게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이 각자 내가 액션을 수행하는 목표가 되는 지형의 이 타일을 뒤집으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평야 타일을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사막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럼 사막 타일을 뒤집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타일을 뒤집으면 되면 반대편에 이제 지금 이게 구석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막 타일을 뒤집으면은 이제 그 설원 타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 이제 크게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액션에 따라서 필요한 타일의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동은 타일을 하나만 뒤집으면 되지만 내가 이제 굴을 짓는 우리의 본거지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일을 똑같은 걸 2가지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막으로 이동 행동을 먼저 한 후에 설원 타일 2개가 나왔을 때 설원 타일 2개를 뿅 뒤집으면서 이 굴 액션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액션 간의 흐름의 그 순서, 서순을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턴에 할 수 있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2가지고 나중에 특수 토큰을 쓰면 여러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자기 턴이 되면 액션 2개 뿅뿅 하고 바로 다음 사람이 턴이기 때문에 이 수싸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상 전략의 그것과 굉장히 흐름이 비슷합니다. 놓는 거 행동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그걸 제대로 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장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데 게임이 이제 스코어링 방식은 초승달, 반달, 보름달 이렇게 3번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라운드 수가 정해진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보드판에서 뭔가 복작복작 이 해프닝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초승달 점수 스코어링으로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로운 늑대를 꼬셔가지고 우리 모임으로 데려온다든지 남의 굴을 뽀개고 내가 그 위에다가 내가 굴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점수 스코어링이 땡겨질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템포 조절이 된다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고요. 굴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 보드판에서 굴을 빼는데 요거는 뭐 가이아나 이제 뭐 테라미스티카 이런 게임들 해보신 분들 좀 익숙하실 텐데 이제 내가
맵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나의 능력이 점점 강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동할 때 2마리씩밖에 이동을 못하는데 나중에는 3마리, 4마리를 동시에 이동한다든지, 처음에는 거리가 뭐 3칸밖에 이동을 못하는데 나중에는 뭐 4칸, 5칸을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종족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엔진 빌딩적인 약간 그런 비대칭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처음 시작 지점은 모두가 똑같은 약간 추상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한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안 해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꼭 한번 해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게임이에요. 좀 독특했어요. 추상 전략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말을 듣고 했는데,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그게 메인이 아닌 것 같은, 또 영향력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전부가 아닌 약간 그런 재미가 묘하더라고요. 네, 그 두 가지 다 약간 초심자에게 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영향력 장르에서도 초심자가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맞아요. 추상 전략 시스템 자체도 뭐 어렵기는 하지만 초심자가 못 건드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테마도 진짜 막 부담되지 않게 들어있어요. 테마가 너무 잘 녹였어. 우선 그 늑대라는 테마를 그 종족별로 나눠놓고 무리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내 홈그라운드를 잘 배치해 놓은 게 너무 잘했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양산형 게임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해보시면은, 이거랑 비슷한 게임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없다고 저는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드리고, 또 우주TV에서 맛깔나게 또 영상을 찍어주셨으니까. 예. 라마님도 울부즈를 되게 또 좋아하셨다고? 라마님의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보다는 이 장르 자체를. 그러니까 장르. 울부즈가 아니라 라마님이 또 메커니즘적으로 또 취향이 맞는 게 있고, 누구나 그렇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 또 호평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좀 끌어당길 수 있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게임을. 약간 뭐 쉽게 얘기하면 초밥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초밥 한 번 먹어봤는데 뭐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 이렇게 느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뭔가 제가 아까 페인트 더러지 했을 때 나도 디적슨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진 것처럼 약간 이거는 나 영향력 추성 전략 좋아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게임이라서 좀 구성물도 예쁘고 색감도 좋고 하니까 한 2인도 또 좋거든요. 이게 또 맞대결을 하는 진짜 느낌.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맵이 좁고 한 만큼 서로 진짜 진검승부로 1대1 느낌이 한데 2명이나 3명 즐겨도 좋은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요 게임 정말 적극 추천 또 해봅니다. 네, 또 뭐 4, 5인까지 되는데 4, 5인 하시면 캐주얼하게 좀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울부즈가 이제 49,900원에 이제 콘 가격이었는데 요게 아마 또 온라인으로 나오면은 또 5만 원 넘어갈까? 아니면 또 49,900원 나올까요? 여러분 또 기대 한번 49,990원. 90원 정도 올려도 되지. 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울부즈였습니다. 자, 다음 두둥 디스코디아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못 해봤습니다. 이 게임을 요거는 이제 라마나타 정모에 오셨으면 해보셨을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게임. 안 그래도 고대M 대표님께서 또 가져가고 그래서 콘에 갔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사람도 또 역시 콘을 좀 제가 늦게 갔다 보니까 다행히 또 우리 라마님이 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좀 뭐 제 방송에서 좀 소개를 드렸던 게임인데, 일단 디스코디아라는 게임 자체는 뭐 네로 황제의 그 뭐 엄마인 아그리피나가 뭐 어쩌고 해서 순방 다닌다 뭐 이런 테마인데 일자리 찾아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좋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막 이주민들이 오지게 옵니다. 일자리 없슈 이러면서 막 와요. 그래서 밀려오는 그 이주민들을 그 뭐랄까 실업률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인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재적소 배치.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일꾼 놓기 게임 하면 일꾼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게임은 일꾼이 많으면 지는 게임이에요. 일꾼 놓기인데. 일꾼을 빨리빨리 잘 배치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보내야지, 은퇴시켜줘요. 퇴직금 딱 주고 은퇴를 시켜야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재밌다. 승리 조건이 굉장히 독특한 게 중간에 한 번이라도 이 일꾼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드는 상황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그 플레이가 즉시 승리예요. 5라운드씩 4세대를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걸 끝까지 안 해도 되고요. 일꾼을 중간에 한 번이라도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즉시 승리입니다. 실업률 제로 달성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독특한 게임 진행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은 어떻게 하느냐? 되게 쉽습니다. 액션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사위를 3개를 딱 굴려요. 그거를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럼 주사위 밑에는 액션 타일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액션 타일은 랜덤하게 섞어서 매판 다르게 즐기실 수 있는데, 액션 타일을 보면 2개에서 3개 정도 액션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이제 선 플레이어는 고를 수 있는 게 이제 3가지의 주사위가 있고 그 중에 선 플레이어가 하나를 가져가면 주사위가 2개가 남는 걸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공용으로 사용한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용한다. 약간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그냥 액션 하나 고르고 그거 하나 수행하고 다인 그런 게임인데,
이제 주요 행동과 보조 행동의 개념인데 주요 행동은 내가 지금 고른 행동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보조 행동은 타일 같은 게 있어요. 일자리 타일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아이콘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가져온 주사위와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매칭이 된다 싶으면 거기서 액션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시 화면을 보시면 그 항구 타일에 파란색 3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고른 게 파란색 3이다. 그럼 여기다가 일꾼 배치 액션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엔진 빌딩 같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드래프팅 할 때 메인 액션은 요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특수 배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걸 고민을 해가지고 주사위 드래프팅을 해야 되는데 주사위 드래프팅이 엄청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요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게임 승리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임이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보통 이런 식으로 건물 만들고 막 일꾼 배치해서 쓰고 이런 게임들은 막 액션이 나중에 엄청 복잡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 그렇죠. 게임은 그런 게 없고요. 되게 간단하게 일꾼을 배치하면 그냥 일꾼을 일자리 찾아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하고 최대한 그냥 많이 때려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을 쓴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매 라운드마다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야만족이 쳐들어와요. 아까 여기 네, 그래서 위기 관리를 약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만족한테 안 털리게끔 그런 뭐랄까 병사를 좀 배치한다든지 이런 개념들까지 녹아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짜임새가 되게 좋으면서 독창성이 엄청 높은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추천드리는 게임. 그러니까 할 거는 또 전형적으로 많은데 액션들은 많고. 이게 약간 타임어택 같은 느낌이 있고 내가 언제 이 일구를 다 뺐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하는 게 상관이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먼저 한 사람이 이기니까 승패의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딱 장구하고 싶어. 나 오늘은 막 한 턴에 막 15분씩 쓸래. 이런 기분이시라면은 1인풀로 즐기실 수 있다. 그러니까 퍼즐 풀이식의 느낌이 또 그런 희열이 있는 게임이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나 이제 트랙 올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트랙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 이 별 모양 토큰 같은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아까 그래서 요거. 네네 트랙을 올리려면 그걸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토큰을 또 땡겨오는 그런 하나의 스텝이 더 추가돼 있는데 진짜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서 되게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고 너무 쉽게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독창적인 게임으로 오래 해본 게임 중에서는 손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70분 플레이 타임도 괜찮네요. 이 정도면 굉장히 길지 않고. 그리고 선주문 특권입니다. 지금 이게 구매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선주문이다 보니까 네네. 들어가면은 계절마다 일어난 이벤트를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는. 총 64,350원. 여기 50원까지 딱 들어갔습니다. 배송이 6월 중. 그러니까 지금 주문 들어가시면은 다음 달 중으로 순차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할 게임들 많으니까요. 지금 펀딩이건 선주문이건 쌀 때 사야죠. 게임. 디스코디아 현재 보드엠에서 여러분들 선주문 가능합니다. 나 좀 특이한 거 좋아한다. 나 보드게임 좀 해봤다. 이런 분들이라면 해보시기 정말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이상 디스코디아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자, 라크리모사입니다. 두둥. 가격 보소. 가격이 유로 게임이 499 대박인데요? 이거 괜찮다. 요즘 그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요? 옛날에는 보드게임이 5만원 정도 하면 무게감 있다 이런 소리 했었는데 요즘에 툭 하면은 막 8만원 9만원 이렇게 된다. 맞죠. 이러면서 5만원 이상 가지. 이랬는데 약간 그거를 약간 그 반박하듯이 5만원 안 넘는 100원 차이로 안 넘는 가격으로 뿌리시네요. 그리고 라크리모사가 저희 웹진 발견하고 있는 웹진에서도 기대작에서 굉장히 높은 많은 분들이 진짜 라크리모사를 또 많이 집어주셔가지고 그렇죠. 기대할 만한 게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즐겼을 때 정말 좋았어요. 게임 또 가볍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또 영상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디노님의 맛깔나는 설명으로. 라크리모사 요거는 우선 게임이 되게 재미나게 카드 예전에 그 뉴턴이라는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뉴턴 게임에 뉴턴 아주 좋아요. 카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점점 뭔가 내 카드 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이 살짝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액션을 수행하는데 내 게임판을 보면은 요렇게 위에 꼽는 칸과 밑에 꽂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턴에 무조건 한 번에 2장을 꽂아야 되는데 위에다 꽂는 거는 내가 하는 해당 액션이고요. 경험이라는 거고 밑에다가 꽂는 거는 이렇게 4번을 꽂으면 한 라운드가 끝나는데 4번을 다 꽂고 나면 이제 내가 받는 자원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 장의 카드가 위에와 아래가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위로 쓸까 밑으로 쓸까 막 이런 그런 고민이 기본적으로 있고 테마 자체가 모차르트가 실제로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완성을 못한 곡이 있어요. 라크리모사라는 그 곡을 완성짓기 위해서 실제 그 모차르트의 부인이 작곡가들한테도 찾아가서 그 곡을 남편의 곡을 완성을 좀 시켜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모차르트의 지인들인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와 있었던 추억들을 그 부인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 이제 가가지고 그 작곡가들한테 가가지고 모차르트의 그 라크리모사의 뒤의 곡들을 그러니까 완성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작곡가들 만나서 이 곡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약간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그런 테마의 게임인데요. 게임에 우선 테마적으로 너무 잘 살아있고 그리고 자원 관리 게임인데 자원이 기본적으로 요게 이렇게 토큰이라고 하죠. 요 뭐라고 하죠? 이거 게이지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네, 그래서 요게 1, 2, 3, 4인데 최대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게 4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용을 지불할 때 이거를 옆으로 환짝 빼면서 쓰는데 이거 말고 디스크로도 자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디스크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자원이고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초기화가 되는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먼저 쓰고 디스크는 아껴뒀다가 쓰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요게 초기화가 됐다가 라운드가 끝날 때 수입처럼 받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이야기 구역의 아이콘 개수만큼 이게 다시 차는 거죠. 이름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이야기 구역.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만큼 내가 이걸 갖고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액션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덱 빌딩.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덱을 사옵니다. 그게 요소가 있는데 덱도 크게 2종류가 있어요. 내가 경험이라든지 이야기로 꽂는 그런 꽂을 수 있는 덱이 있고 곡을 만드는 작곡 카드가 있습니다. 작품 의뢰라고 해서 이거는 액션으로 쓸 수 있는 카드고 요거는 곡을 만든다는 작곡 의뢰용 카드인데 이 곡을 의뢰를 하면 내 앞으로 가져와서 곡을 만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곡을 내가 공연을 하거나 이 곡을 가지고 혹은 이 곡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연을 하면은 뭐 한두 푼 받긴 하지만 곡을 팔면은 더 많은 자원을 얻기도 하지만 곡을 팔아버리면 이건 더 이상 내 곡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상에서 제거가 돼버리죠. 그런데 내가 곡을 갖고 있으면은 이 곡을 가지고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약간 색 콜렉션 같은 요소처럼 그 조건에 맞게끔 승점을 주기도 해서 점수를 위해서는 곡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내가 돈이 너무 없어. 팔아야 돼. 약간 이런 고민거리도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뉴턴처럼 약간 여행을 하는데 모차르트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자원을 냈고 거기에 그려진 도시라든지 그 지역들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유니크한 액션이자 재미난 포인트가 이제 이 곡을 만드는 건데 총 5라운드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5라운드까지 악장이 있고 2명의 작곡가가 게임 시작 시 랜덤으로 배치가 됩니다. 내가 골라요. 어떤 작곡가한테 내가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음표를 딱 놓는데 이게 살짝 재밌는 영향력 요소. 나는 뭐 위에 작곡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밑에 그 아래쪽에 작곡가한테 의뢰를 했어. 그러면 그 작곡가가 이 악장에서는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수를 좀 더 많이 얻고 나는 적은 점수를 얻게 되는 토큰 개수만큼. 메인 파트.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점수가 이거는 많으면 3점, 적으면 1점, 뭐 4점인데 여기 클라이막스 부분 있잖아요. 4악장. 클라이막스는 가장 많이 더 의뢰한 작곡가 토큰은 6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싸움이 좀 치열하죠. 훅은 누가 짤 거냐? 그렇지. 훅잡이는 누구냐? 훅잡이는 누구냐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세를 따라가려고 보다 보면 좀 뒤에 하고 싶은데 또 뒤에 하다가 보면은 여기 4악장 정도 되면은 내가 놓을 수 있는 토큰이 없어져요. 그 자리가 막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놓을까 뒤에 갈까 하는 고민이 정말 유니크한 재미였어요. 이거는. 왜냐면 게임판에 보면은 요렇게 트럼펫 2개, 팀파니 1개, 뭐 바이올린 2개, 뭐 성악이나 뭐 오르간인가 이렇게 이만큼만 토큰을 놓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앞선 곳에서 바이올린 이 현악기 2개 토큰을 놔버리면 더 이상 이제 현악기를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 보면서 너 그거 빠졌네? 약간 이런 그런 재미가 잘 살아있어서 유로 게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모이는 영향력적인 느낌이라든지 인터랙션적인 느낌 좋아하시면은 진짜 재밌는 게임이에요. 맵에 깔리는 카드와 아까 말씀드린 작곡가 카드와 이런 것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좋은 게임 나왔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라크리모사 테마도 너무 잘 살았고요. 저는 이거 테마가 너무 끌리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그 이야기를 부인의 미망인에게 옛날 추억을 이야기해준다 약간 테마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후대평 몇몇 사람들은 이 부인이 그 모차르트의 악보들을 막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약간 돈을 밝힌 좀 나쁜 부인이다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것도 있었대요. 먹고 살아야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모차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 막 밥도 못 먹이고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그 곡들을 팔았다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서 좀 되게 양면성을 띤 그런 쪽으로 테마를 너무 잘 살린 느낌의 게임인 거죠. 이상 라크리모사였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 하나 남았네요. 두둥! 악마와의 거래. 나올 것이 나와버렸군요. 웨이트 3점 한 3 정도 되는 게임인데요. 괴상한 게임이죠. 진짜 4인 전용. 맞습니다. 4인 전용입니다. 이 게임은 4인 베스트지만 4인 전용.
진짜 괴상하다. 예, 무조건 4명밖에 못 하는데 근데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굳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예 인원수를 고정시켜 놓고 그 내에서 밸런스를 잡는 거는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게임을 보니까. 그거보단 나아요. 그냥 막 8명까지 가능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뭐 택도 없는 그죠.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괜히 뭐 3, 4 밸런스 맞춰놓고서는 더 많이 이려고 막 6, 7 넣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정말 4인 기준으로 딱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안 돼.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놓은 건 진짜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도 그럴 게 이 게임 이 작가분이 이제 그 과거작이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네. 그때도 약간 다인풀로 즐겨야 그러니까 추리하는 맛이 있었던 그런 게임이잖아요. 악마와의 거래도 그런 느낌을 살짝 넣긴 했지만 연금술사보다는 좀 더 쉬운 느낌? 디덕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이제 각자 우리 플레이어들은 이제 각 국왕들이 돼서 자신의 나라를 꾸리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악마, 완전히 악마가 숨어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악마에게 약간 어느 정도 혼을 뺏긴 추종자가 있고 나머지 둘은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시작인 거죠.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게 이 비대칭 시작을 처음에 나눠 가진 이 상자 박스를 앱이 필요해요. 앱에다가 QR을 딱 찍으면은 그걸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악마가 되고가 아니라 그걸 나눠주는데 그게 비대칭으로 들어있어요. 그 상자 자체가. 그래서 여는 순간 그 시작 자원과 더불어 내가 악마구나 인간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QR에서도 굉장히 신경 썼다고 느낀 게 뭐냐면 QR 문양을 보면 또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건 고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앱이 어떻게 되냐면 앱이 카메라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게 해놓고 이 상자 밑에 그려져 있어요. QR이. 그러니까 상자를 우리는 QR을 못 보고 상자를 이렇게 카메라를 가리듯이 놓으면은 딱 찍혀요. 이 상자는 빨간색 플레이어한테 주세요. 이 상자는 녹색한테 주세요. 이게 뜹니다. 그럼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눠받고 보면 내가 이거구나 하고 게임에서 독특한 점은 서로 4명이서 각 플레이어들마다 물론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생산도 하지만 거래를 해요. 이 게임의 중요한 건 거래를 하는데 물론 4명이 비대칭 역할이지만 게임의 목적은 점수를 많이 먹어야 이기거든요. 근데 점수를 먹기 위해선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자원도 필요한데 악마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영혼은 인간들이 3개씩 갖고 있는데 그 인간이 영혼을 담게끔 악마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자원을 담아야 됩니다. 이 상자에.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이 상자에다가 이게 상자가 이렇게 열려요. 드릭드릭 하면서 열리면 여기다가 내가 내가 주고 싶은 자원을 넣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너희들이 가져가겠지 하고 담고 내가 필요한 거는 영혼 1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앱을 담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뭐 자원 넣고 뭐 거래를 하듯이 이 도구들을 사려면 돈 얼마를 주세요라고 표시를 해요. 이렇게 담으면 그러니까 이게 빠져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1부터 뭐 6까지인가 7까지인가 써 있는데 이 정도는 뭐 6원에 팔고 이렇게는 뭐 4원에 팔고 이렇게 다 자기가 팔 것들 그리고 받아야 될 적정 금액들을 표시를 해서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또 앱을 사용하면 이게 랜덤으로 배치가 되는데 랜덤으로요? 그렇죠. 왜냐면 앱이니까 내가 놓은 박스는 나한테 안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기발하죠.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이면은 파란색 박스는 파란색 주인 말고 나머지 색상한테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나한테 줬는지 모르는 거죠. 절대. 그렇죠. 그래서 딱 열었는데 내가 필요한 상품들이 엄청 담겨 있어. 근데 영혼 하나에 필요한 건 이거 줄까 말까 그 고민. 그래서 그 자원 다 갖고 영혼 하나를 딱 놓으면은 이제 그게 주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네. 야, 그래서 또 나는 그만큼 그 자원으로 이렇게 건물들도 짓고, 건물들 가지고 이 아이콘이 있어서 새 컬렉션처럼 아이콘을 어느 정도 일정 수 모으면은 엔진도 또 강해지고,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대출도 또 땡기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악마와 거래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이게 또 기발한 게 우리가 이제 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돈이 너무나 좀 후달리고 그 한 턴 내에서 언제든지 돈을 대출할 수가 있는데 돈으로 자원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자원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이 정말 한두 개가 필요한데 내가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돈 대출해서 돈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자로 돌아오냐면 칸수만큼 요게 돌아요. 그 우리 빌리지 시간 트랙처럼. 네. 그래서 이게 1, 2, 3, 4까지는 봐주는데 한 바퀴 돌아서 여기 2를 넘어가면 얘가 한 칸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8원을 빌렸는데 그러면 이게 8칸을 돌겠죠? 네. 그러면 2바퀴를 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은 8원이지만 이 큐브는 10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10에서 내가 돈을 더 빌려야 될 때가 있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마 토큰, 악마 날개 토큰을 1개를 받고 큐브가 다시 9자리로 빠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을 넘어갈 때마다 갔다가 바꿔티로 빠꾸, 갔다가 바꿔티로 빠꾸 이게 계속 되는 거죠. 돈도 영혼을 팔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죠. 대부업체와 그러면 거래하는 건 위험하다. 당연하지만 이 토큰 빌린 만큼 실점도 되고요. 페널티도 있고 악마 그 토큰이 많으면 또 안 좋은
페널티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녀사냥 2단 신문이 있어가지고 누가 악마인지 네. 뭐 혹은 영혼 판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영혼을 3개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걸렸어요. 너 영혼 팔았지? 너 없지? 그러면은 하나라도 팔렸으면은 팔렸다라고 닿는데 이게 악마가 그렇게 추종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악마는 아예 영혼을 안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마치 내가 악마지만 괜히 팔았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나 없어. 이렇게도 되고 블러핑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게임입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점수 먹는 루트.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추종자는 막 악마한테 자기 영혼을 줘야 되거든요. 영혼을 2개를 갖고 시작해요. 걔는 이미 한 번은 팔았어. 영혼이 2개가 있는데 그 영혼을 악마한테 팔면은 좋거든요. 걔는 또 자기가 받는 보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악마한테 막 넣고 싶고, 그리고 악마는 악마대로 영혼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점수를 좀 불리고, 저마다 다른 득점 루트가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재미의 게임이에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예약이 너무 빨리 차가지고 못 해봤거든요. 그죠. 자리 테이블도 한 테이블인가밖에 없었을걸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말 해보고 이거 진짜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게임이. 5라운드인데 살짝 이제 추리하는 과정을 많이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고민보다는 그냥 내가 할 거 하면 나 이 점은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해야지, 약간 이렇게 좀 빠르게 생각보다 들어가는 느낌이라 이거 달라고 해야지 넣고 아니면은 뭐 언제든지 그냥 내가 돈 받은 만큼 팔고 하면 돼서 엔진을 굴리는 재미가 있고, 약간 그런 사이드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되게 할 것 같아요. 영혼팔이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하나 지금 좀 구해보죠 하면서 판사님 전 생계형 영혼팔이를 했을 뿐입니다. 알죠? 우리 도시를 위해서 내가 국왕으로서 내가 우리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 정도 팔 수 있지. 생계형 영혼팔이일 뿐입니다, 교황님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싸잘하게 트랙들도 있어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했냐. 그러니까 면죄부 토큰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이야기다 보니까 교회를 짓고 하면은 막 이게 뭐 트랙이 올라가서 트랙이 가장 높은 사람, 그 라운드에서 높으면은 천사 토큰 받고, 가장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악마 토큰 받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게 비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4명이서 정말 우리 파티 4인 팟인데 좀 이런 거 추리하고 좀 입 터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이 게임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4인 고정 팟이다 이러면. 그 악마와의 거래 다 한글판으로 출시돼서 69,300원으로 이제 정식 이 보드피아 N스토어에서 떴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페이지 클릭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 이상 악마와의 거래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우리. 관심 봐. 오, 좋아. 이상 저희가 12개 게임을 다 알아봤는데요. 라마님 너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신호님이 고생 많으시죠. 이제 앞으로 고생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이제 편집을 또 빠르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 잘 담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이나 컨텐츠, 그리고 라이브 방송 이런 데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우주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라마나타님의 또 방송도 여기다 제가 항상 이쪽이구나 항상 링크 달아놓으니까 여러분들 또 라이브 항상 수시로 또 밤에 열리고 게임 이야기 주옥같이 또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구독해두시고 라이브 참여하셔서 영상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운맛 라마를 만나고 싶으시면 제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한 번 중독되면 못 참지.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안녕히 계세요. 두고보게 화이팅 안 했다. 두고보게 화이팅. 제가 이렇게 두고보게도 화이팅.